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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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태의 행복한 교육세상입니다. 오늘은 평생을 한글 사랑운동을 해오신 이대로 대표님을 모시고 사랑방 손님으로 모시고 집중 인터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호덕 선생님의 그 말꽃 모음 중에서 좋은 글귀를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말과 글을 지키자. 제 나라 말글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모르고 남의 나라 글자나 말을 쳐다보고 얼빠진 사람이 되니 중국 글자고 일본 말이고 영어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무슨 말이든지 무슨 글이든지 하늘같이 떠받드는 종살이 버릇이 들었다. 이래서 우리말을 살리고 우리 글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 목숨을 걸고 해야 할 독립운동이다. 우리말, 우리 글은 백두산보다도 금강산보다도 더 귀한 보배요, 바로 우리들의 목숨이다. 이 목숨을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짓밟으려 하고 있다. 어려운 말과 글로 백성들 위에 올라앉아 있던 그들은 이제 곧 한글만 쓰는 젊은 세대가 사회를 움직이는 세상이 될 것을 걱정해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엉큼한 수작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이호덕 선생님의 그 말꽃모음 중에서 한 단락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는 9월 최종 결정을 앞두고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를 둘러싼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한글을 더럽히는 일이냐, 이러면서 반대 운동이 만만치 않고요. 또한 그 학업 부담 및 그 사교육 증가를 우려한 반대가 굉장히 지금 큽니다. 이런 국민 여론이 만만치 않음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강행할 태세입니다. 이에 오늘 집중 인터뷰 사랑방 손님의 그 평생 그 한글 사랑 운동을 해오신 이대로 국어문화운동 실천협의회 회장이시자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대로 대표님은 한글 지킴이, 한글 독립군, 한글 으뜸 사랑꾼이라는 그 별명을 붙여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 말글 운동에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 지난해까지 한글학회 부설 한말글 문화협회 대표를 맡는 등 여러 한글 관련 단체들과 직간접적으로 함께 일을 하셨고요. 참고로 한글학회는 한글학자들과 국어 독립운동을 하는 그 한글 운동가들이 함께하던 단체로 1908년 주시경 선생의 주도로 그 제자인 그 최연배 등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국어연구학회를 만들었지만 그 나라가 망한 후 일제 때 조선어학회로 부활을 했죠. 후에 이제 한글학자인 최연배 선생은 안호상, 김범린, 이은상, 백낙준 이런 분들과 또 북으로 간 이극노, 김두봉 이런 분들과 함께 그 한글 운동을 펴 나갔으며 이들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갖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등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후 광복이 되고 그 맥을 YMCA맨인 전택부 회장 또 세종대 설립자인 주영아 등이 한글문화협회를 창립했고요. 이어오다가 근래에 한말글 문화협회로 개칭을 한 뒤에 이대로 회장께서 대표를 맡고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일에 또 굉장히 그 공헌을 하셨습니다. 또 국회 가보시면 알겠지만 국회라는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는 것, 또 국회의원 명패를 한글로 바꾸는 데도 또 앞장서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서울시와 함께 그 한글 마루지 사업을 하게 하는 등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대로 대표님을 소개하면서 한글 지킴이, 한글 독립군, 한글 으뜸 사랑꾼이라고 별명을 붙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는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대로 대표님과의 집중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부가 2018학년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함께 쓸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난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안을 네. 발표하면서 그 안에다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고 네. 그리고 초등학생들에게 적정 한자 수를 정해서 네. 한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네. 네. 교육부는 초중고에서 한자를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학생들의 어휘력이 떨어지고 예. 그리고 그 국어 표현과 이해를 제대로 못한다. 따라서 한자 병기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게 말하는데 네. 그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네. 어휘력은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쓰고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늘어나는 겁니다. 네. 한자 한다고 어휘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자 병기한다고 예, 해서 한자 어휘력이 드는 게 아니라 병기한다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한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자와 같이 병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한자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네. 그건 한자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그 학과 국어면 국어, 자연이면 자연학과 교육 내용도 제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자 때문에 그게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 한자 말은 꼭 한자로 적으면은 뜻이 잘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선생님 할 때 선생은 네. 한자로 하면은 먼저 선, 날생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자 뜻으로 하면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사람이 선생님이거든요. 네. 그 선생님이 또 가르치는 학생은 제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제자도 아우제자에다가 아들자예요. 아들, 그렇죠. 그러면 한자를 옆에다 만약에 써놓는다고 하면은 내가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이 아니라 동생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 그 한자어에서 많이 이제 벗어나서 완전히 우리말로 한자에서 된 벗어난 건데, 거죠. 선생님이나 우리말이라는 제자라는 것은 말은, 예, 그 한자말에서 온 것도 있고 오히려 영어나 서양말에서 온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답답합니다. 예.
네, 교육부가 이 정책을 그런데 그 추진하기 전에 관련 단체와 그 전문가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찬반 의견 절차 이런 걸 또 거치지 않고 일본식 그 한자 혼용론자 주장을 하는 그런 일부 사람들의 얘기만 좀 들었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을 해서 한자 병기를 전제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 아니 그게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네네. 이 한자 혼용이나 병기는 네. 원래 일본식 국어생활 방식이에요. 그게 일제 강점기 때 네네. 일본 식민지 교육에 의해서 그 한자 혼용에 길든 일본 식민지 지식인들이 광복 뒤부터 계속 한글만으로 교과서를 만들고 공문서 쓰는 한글 전용을 반대했습니다. 네. 반대해서 다 우리 국민들은 아실 거예요. 지난 70년 동안 전쟁처럼 한자 한글 싸움이 있었거든요. 이게 예민한 문제인데 이분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그런 그 한자 혼용, 한자 병기 정책을 꾀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예민하고 큰 문제인지 아는 교육부가 한자 혼용 주장하는 한자 그 검정시험 단체라든지 이 사람들의 건의 말만 듣고 교육과정에 넣은 거에 하겠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민한 문제일수록 반대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고 교육에 좋으냐 나쁘냐를 따진 다음에 넣고서 정책을 추진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하겠다, 교육하겠다 하고서 그 평가원 그 어떤 그 기관에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하겠다는 건 정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먼저 결정한 거죠. 다음에 그러니까 좀 꼼수 결정으로 보이는데 그냥 살짝 처음에 안 들어갔었답니다. 근데 또 그거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한글 단체나 교육 단체가 이건 말이 안 된다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 결정 과정이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 1990년대 초에도 이미 한자를 그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그 헌법소원까지 낸 한자 단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그 헌법재판소가 이미 기각한 바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결정을 만약에 뒤집으려면 뭔가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절차뿐이 아니라 이제 그때 이 한자 일본식 혼용 병기 주장자들은 60년대에도 70년대에도 80년대에도 계속 했어요. 근데 93년도 김영삼 그 정권 때 또 같이 정권을 잡은 김종필 이 정치인을 내세워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한자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그리고 교과서에 한자를 같이 쓰지 않는, 혼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있는 행복 추구권을 위반한 거다 하면서 위헌 소송을 냈었어요. 근데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어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된다. 끝난 일인데, 끝난 일인데도 그들은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또 건의를 하고 교육부 사람들을 이렇게 꾀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 끈질김, 야, 참 대단해요. 집요함이. 그죠? 그 집요함이 이거는 일본 식민지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료를 쭉 보니까 1963년도에는 또 문교부가 지금처럼 그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교과서에 한자를 병용한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당시 한글 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우리말 독립의병인 그 국어 운동 대학생 협의회가 있었으니까 대학생회가 나서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게 해서 1970년대부터는 모든 교과서를 한글로 만들었고 뭐 그랬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게 이제 박정희, 김종필 이제 군사 정부죠. 정권이
1963년도에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일본처럼 한자 혼용을 교과서에 하겠다. 네. 그때도 교육과정 이것을 개편하면서 그랬어요. 똑같은 지금과 똑같은 건데 그렇게 해서 1964년도부터 교과서에 한자 혼용을 하고 초등학교 교과서는 병기하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945년 미 군정 때부터 한글로 교과서를 만들었거든요. 네. 아무 불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 반대 여론이 한글 단체는 심했고 그때 마침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예요. 1962년도에 예산농고에 들어갔는데 예. 그런 정책이 나오니까 농업 시간이 네. 한자 시간이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농사 예산이 과수원이라는 게 발달됐어요. 네. 사과나무. 그러면은 사과나무에 거름을 잘 주면은 잘 자라잖아요. 네네. 거름 준다. 거름 주기. 네. 그랬고 사과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네. 큰 사과가 열리게끔. 그렇죠. 예. 그걸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전지. 그러니까요. 근데 거름 준다는 건 시비. 예. 그냥 걸음주기 하면 되는데 그걸 예. 어렵게 시비 그렇게 가르치던 것이 한자식. 그 일본식 한자로 농업 시간이 예. 진짜 흑판에 칠판에 시빈이 예? 전진이 전진이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한자 공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시비한다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쌈 네네. 거는 거, 네네. 전지라면은 지금 배터리, 예, 예. 건전지 이게 다른 연상이 되고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오히려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사실은 이건 아니다. 그리고 저는 농고만 나와서 육남매 맞이로 태어나서 아버지하고 네. 약속이 농사 짓기로 했는데 보니까 예. 이게 교육이 세상에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국어운동 대학생회를 만들고 정부에 이건 아니다. 왜 한글은 훌륭하고 좋은 글자라고 하면서 왜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글 전용법이라는 게 그때 있었어요. 네네. 왜 법을 안 지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고 이건 훌륭하고 자랑스럽다면서 에? 왜 우리는 기선 하나 철갑선 하나 못 만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됐습니다 하고 우리가 활동을 하고 건의해서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그 한글학회에서도 건의하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그때 이제 이은상 선생님이라고 조선어학회 한글학회 회원이었고 일제 때 조선학회 사건으로 경찰에 끌려까지 갔다 온 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문화특보를 하고 마침 있어서 그분이 설명을 하고 알려주니까 그렇구나. 이은상 선생님 또 일정 역할 하셨군요. 큰 일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그때 좀 얘기가 길어도 한마디 더 하면은 이은상 선생님이 그때 난중일기라는 이순신 장군의 그 책을 후벽하고 있었어요. 이은상 선생님은 그 당시에도 한자를 대한민국에서 5 손가락에 들 정도로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난중일기 구격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 이제 이은상 선생님이 그 설명할 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를 존경하느냐? 어떤 정치인을 닮고 싶으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세종대왕과 충무공 이순신이다. 그래서 이은상 선생님이 우리 학생 때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인데 그러면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서 뭘 아느냐? 아니 외적을 물리치고 거북선 만들었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읽어야 그 뜻을 알아야 진짜 지도자다운 그분에 대한 훌륭한 점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어갈 수 있다. 또 하나 이제 세종대왕 존경한다. 세종대왕에 대해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한글 만들고 뭐 육진 개척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그냥 기초거든.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세종실록을 한문으로 된 걸 읽어야 낱낱이 그분은 그때 그 일한 거 생각 다 그게 써놨잖아요. 조선왕조실록에 그래야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얼마나 훌륭한지 그분의 정치가 뭔지 안다 이거예요. 아니, 그거 본 일 있습니까? 본인들
그거 지금 빨리 구격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걸 알아서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알아서 우리가 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 정신을 이어가면은 당신도 이순신 세종대왕 다음으로 후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거다. 그 설명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딱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그래서 그건 한갑수 한가락회 이사도 그때 박 네. 대통령의 보좌관처럼 활동을 할 때 그러셨나요? 네. 한갑수 선생한테 설명을 하라고 할 테니까 들어보면 안다. 한갑수 선생님이 붓글씨를 참 잘 써요. 한글.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군대 그때 이제 뭐라 차트라는 건데 네. 지금은 컴퓨터로 다 이제 뭐 PPT니 뭐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붓글씨로 다 이거 잘 써가지고 가서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되고 딱 설명을 하고 한갑수 선생님이 말을 잘해요. 네. 박 대통령이 아니 그거 간단하구만. 네. 그 보좌관 비서한테 그대로 빨리 시행하라. 그래서 1968년도에 70년부터는 신문뿐이 아니라 모든 걸 한글 전용을 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마크의 역사가. 예, 그런 그러니까 역사가. 박정희 대통령이 뭐 충무공 이순신을 존경했다는 건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또 세종대왕을 또 그렇게 또 누구나 생각했다는 건 또 처음. 아니 그거는 누구나 우리 일이고. 국민이라면은 예. 그보다 훌륭한 분이 없잖아요. 예.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은상 선생님이 그래도 잘 많이 안 설명. 알려졌는데 이현상 선생님이나 예. 이제 이런 분들이 나서서 어쨌든 그 박 예. 대통령의 한글에 대한 인식을 인식을 바꿨다라고 바꾸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근데 일이네요. 그래도 어쨌든. 예. 머리가 나쁜 지도자나 네. 이 정신이 덜 된 마무리에게도 듣지를 않잖아요. 귀를 꽉 네네. 막고 있고. 근데 그분은 머리가 그래서 참 전격적으로 이제 좋은 거예요. 하여튼 그 이후에도 이제 일본처럼 한자 혼용을 하자는 주장이 그런데 끈질기게 계속됐다면서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광복 뒤부터 그렇게 한 거지만은 네, 예. 우리가 그렇게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글을 살려야겠다 정책을 펴려고 하니까 네. 1969년도에 네. 경성제대 조선어과 출신 이승 선생을 중심으로 네. 일본 식민지 지식인들이 뭉쳐가지고 어문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 조직을 단체를 만들어서 했던 게 아닌데 그때부터 단체를 만들어서 한글 전용 정책을 아주 끈질기게 네. 주도면밀하게 이제 막으려고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데 예. 제가 이제 대학생 때죠. 구원도 네. 학생회 활동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70년대에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네, 이제 네. 다 잘 될 줄로 알고 있었고 네. 군대 제대라고 보니까 김종필 총리, 민관식 문교 장관이 앞장을 서가지고 네. 그런 걸 막 뒤집으려 해요. 교과서에도 또 한자를 넣으려고 하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마침 또 우리 구원동 대학생의 지도교수셨던 허웅 교수님이 70년도에 외술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한글학 회장이 됐어요. 네. 그런데 한글을 짓밟으려는 이런 조직 단체들이 그냥 또 정치인까지 합세해서 그러니까 한글학회 허웅 회장님이 정말 힘들어하시고 네. 우리 이제 졸업하고 제대하고 찾아가 인사하니까 안 되겠다, 큰일 났다. 너희들 같이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구호운동 대학생 동문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 동문회장을 제가 이제 전국 예. 구호운동 맡았는데 마침 지도 교수님이 그러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한글 단체 한글학회 같이 모시고 이건 뭐 정말 그렇게 되돌아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 한글 전용 정책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혼용론자들은 끈질기게 이걸 뒤엎으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때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신문 같은 건 그대로 일본처럼 있었지만. 새로 쓰고 한자 했지만은 네, 교과서. 교과서라든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한글을 많이 알고 광복 뒤에는요 우리가 글을 아는 사람이 국민의 10명에 2명 정도, 그렇죠. 농촌에 국민율이 1명 정도. 높았죠. 맞아요.
그런데 벌써 이제 45년 지나서 75년 이렇게 70년 되면은 한 30년 이렇게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글을 아는 국민이 많고 한글 어떤 세상이라고 그게 많이 됐어요. 네. 한자는 진짜 없어도 살 수 있는 된다는 것을 많은 국민이 깨달았는데 이 일본 지식인들 그때 이승영, 이희승 뭐 이런 분들이 앞장섰는데 이분들이 원래 그 지식인들이 다 공무원이고 교수고 학자고 말하자면 이 나라의 지배층이었어요. 네. 이분들이 이러니까 혼란스러웠죠. 그러니까요. 뭐 지난 7월 28일에 교육부에 또 내려가셔서 항의 방문도 하고 오셨다고요. 예. 어떻게 좀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그 성과라기보다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문서로 네. 또는 건의문으로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해도 마찬가지 듣지를 않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꿈쩍도 안 하나요? 꿈쩍도 안 하고 그래서 네. 직접 이제 찾아갔습니다. 네. 찾아가서 그 담당 과장, 그 연구관 만나서 네. 우리 뜻을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지 우리는 막을 거다. 그럴수록 교육부나 또 이 정책 위반자들에게는 역사의 죄인이 될 거라는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말하지 않겠지만은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쓸 겁니다. 네, 황우여 장관은 못 만났나요? 장관은 만날 생각도 안 했고. 면담 신청도 예. 못 했나요? 그리고 이제 신청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실은 네. 이따가 또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황 장관 개인은 네. 이 정책을 위반할 때도 자기 뜻이 아니었다고 보고 한글 옛날 어떤 생각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우리처럼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요. 들으니까 하나 언론 보도 보니까 황우여 장관이 지난 5월인가요? 그 한글 전용 주장하는 우리 의식 있는 분들과 학자들과 만나서 우리나라 말에 한자를 넣어야 한다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면서 그 교육부의 교과서 한자 병기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 전부터 한글 새소식에 그분이 몇십 년 전에 판사 시절에 쓴 글도 있고 그래서 개인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짐작으로 알고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보고 한 거는 그 추진 과정 이런 것도 엉터리인 것은 그 하나의 그 보수 친일 정치 세력이라는 일본식 그 한자 혼용 거기에 길든 사람들이 이 정권마다 이 정권에 압력을 넣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할 때 지금 장관보다 제가 볼 때는 김차관이라는데 한 사람하고 지난번 이 교육과정에 넣은 사람이 이 교육과정 과장이었다는 사람이 지금 국장이랍니다. 그 연구관. 이 사람들이 장관이나 지금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 친일 일본식 한자 운용 세력에 뭐라고 할까, 그 등을 얻고 말려서 안 좋게 만들지 않느냐. 더군다나 우리 말과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리고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한자 병기 운동 그 뒤에 저희에는 사실은 약간 그 친일 경향의 사람들이 옛날로 사실 이걸 되돌리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서 아까 이호덕 선생님 말씀했잖아요. 98년도에도 이건 뻔한 일이에요. 진짜 반민족 이 사람들이 계속 우리 결의와 우리 민주주의 백성들, 우리 이 한글은 민주 글자 아니에요. 백성 생각에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자 병기 하자고. 그게 아니고 하면서 실제 목적은 자기들 그 전에 배운 거 그게 지식이라고. 그때가 그거 가지고 돈벌이 해먹고. 그 시절로 좀 어떻게든지 돌려보려고 다시 하는. 그걸 되돌리려는. 그러니까요. 그런 한자말로 하여튼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
자체가 어리석은 짓인데 거기에 사실 이렇게 일국에 어떻게 보면 교육부나 중앙정부가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사실은 그 당혹감이나 충격을 감추기 어렵고요. 그 황 장관이 했다는 말 그 언론 보도 보니까요. 독일어 옆에다가 괄호로 라틴어를 쓰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말에 한자를 넣어야 한다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황 장관이 그런데 예, 이런 소신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아니 그분은 이런 예. 언어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 네. 그냥 정치 교수나 국문과 교수나 언어학자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 거의 뭐 사실 대표님이나 영어에서 네. 영어가 라틴어나 이런 그 그리스어나 이런 데 예. 뿌리 하다고 옆에다 같이 쓰는 게 아니거든요. 병기를 안 한다는 그 말도 거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자말 우리가 수초 한자말이 많다고 막 내세우거든요. 그거 자랑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중국의 예? 한문 문화식민지 실제 정치도 속국이었잖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요. 사실 일본 그리고 지금 한자말이라는 건 거의 옛날 조선시대 옛날 한자말도 있지만은 거의 교육용어, 행정용어, 학술용어 이게 대부분이 다 일본식 한자죠. 일본 한자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부끄러워하고 빨리 우리말로 바꿀 생각을 하는 거. 예? 아직도 우리가 일제 예. 청산을 못해서 언어 예. 분야를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뭐 정신적인 거나 또 많은 부분에서 진정한 광복을 이루지 못한 예. 것으로 보입니다. 뭐 네,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구상에 200여 개의 국가가 있지만 사실은 두 나라 언어를 병기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사실은 그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마치 비정상이고 그 예. 문제 한마디 제가 네. 말씀드리면은 1995년도에 미국의 저명한 과학자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네. 과학 잡지에 세계 언어 문자에 대한 글을 썼어요. 네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불편하고 미개한 말글살이를 하는 나라는 두 개 문자를 쓰는 일본이다. 일본이죠. 그렇죠. 미국도 로마자나 다른 뭐 한자나 한글이나 다른 어떤 아랍어 글자나 섞어 쓰질 않아요. 어느 나라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가장 과학 발전 좋은 말글살이를 하는 나라는 한국이 코리아다 했다고 하는데 그 예. 제러드 다이아몬드 박사가 한국에 초청해서 와서 들어봤더니 그건 북한이다. 한국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북쪽은 한글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언문일치 시대에서 말을 글자로 제 나라 글자로 적는 게 가장 편리한 국어 생활인데 일본이 두 글자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는 미개한 건데 이 한국이 남한이 그거 좋다고 자꾸 따르려고 그러니까요. 좋은 것을 네,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이게 더 정상적인 건데 비정상적인 것이 좋은 양 그걸 따라가자고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참 비정상뿐이 아니라 예. 미개한 것인데 그리고 네. 또 이 정부 박근혜 대통령 이 정부에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비정상 예. 아주 잘못된 거를 그렇게 바꾸려고 한다는 것 자체도 내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정부 네네. 하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간에 알려줄 여러 가지 행동, 운동을 할 겁니다. 얼마나 이게 반민족 또 반과학 민주인지 얼마나 비정상인지 이거를 그냥 또 이 정도 서명해서 안 들으면은 또 다른 앞으로 이건 우리 민족, 우리 말, 그 사람들 말로 자살행위거든요. 우리 민족 자살행위이고 한자 변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말 자살행위예요. 자해행위이고. 네네. 지금 그 국민운동본부에는 지금 한글 단체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 단체들도 많이 가담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한자 병기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사교육이 아무래도 늘 거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사교육이 늘 거라는 거는 뭐 상식이나 마찬가지로 영어 조기 교육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 안 는다고 했지만 교육부에서도 그건 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뭐라고 하냐면은 교육은 해도 시험은 안 내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한자 검정 시험 단체를 돕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한자 그 교과서에 변기해놓고 적정 한자 수 정하고 그러면은 그거 뻔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육도 또 우리 말글도 망치고 죽이는 일이라서 한글 단체뿐 아니라 교육 단체, 민족운동 단체가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예. 최초 교과서로 알려진 그 3인 필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전하 대표님은 좀 알지만 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 이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3일 네. 필지가요. 저도 예. 몰랐습니다. 네. 근래에 한글날 국경일로 만들면서 YMCA 전탱부 명예 총무님이 네. 이분을 소개해서 알았는데 이 3인 필지라는 것은 1886년에 고종 때 우리나라 그 양반이나 공무원들 이런 지도자들이 세계 그 문화 또 외국말 이런 걸 알아야겠다 그래서 최초 신식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이라는 걸 세웠습니다. 네, 학교라는 말도 없었어요. 네, 공원이 학교라는 그렇죠. 뜻이지만 유경은 인재를 네, 양성한다. 양성한다. 거기에서 이분이 와보니까 영어 선생으로 왔는데 네. 영어를 쓰는 ABC 로마자보다 더 좋은 소리 글자를 가지고 있는 이 조선 민족이 이 글자가 있는 걸 보고 이런 민족이라면 머리도 좋은 민족인데 제 글자는 안 쓰고 중국 한문 가지고 공문서도 쓰고 교과서도 만들고 밤낮 그 책만 읽고 있으니 안 되겠다 해서 이분이 이게 글쎄요. 세계 사회 지리 네. 한글로 직접 한글로. 일주일 만에 네. 한글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네. 3년 만에 이런 책을 냈어요. 네. 외국인이. 예, 외국인이 그것도 한국 사람이 낸 것도 아니에요. 네, 네. 이분이 여기 서문에 그렇게 얘기해서 참 한탄스럽다. 네. 너무 이건 아니어서 자기가 세계에 대해서 알라고 그러고 교육이라는 건 제 나라 말글로 하는 게 가장 쉽고 편한데 그래서 완전히 잘 알진 못하지만 이 책을 낸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참 정말 소중한 걸 갖고 보석 같은 걸 갖고 있는데 우리는 예. 보석인 줄도 모르고 예, 예. 하찮게 여겼는데 외국인이 보고 한글에 정말 가치를 알고 오히려 책으로 내주고 또 헐버트 박사가 어쨌든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이제 주시경 선생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주시경 선생님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알기는 한글이라는 말을 예, 예. 이제 사용한 걸로 아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해 주시죠. 주시경 선생님이 머리가 좋으시고 그때 네. 이제 젊은 어린 나이면서도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그 정신과 글자를 가르치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의 그 상동교회에 조선어 교육원이라는 거 만들어서 가르치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국어연구학회라는 것을 1908년에 만들었는데 나라 뺏기니까 우리말을 국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국문이라고 해서 나라 글이라고. 그 전에 언문이니 앙크리님이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던 우리 것을 말, 예. 우리 말, 우리 글에 대해서 이제 뭐 훈민정음 또 줄여서 네, 정음, 뭐 그랬지만 반절이라고도 했고 일단 주시경 선생님이 했고, 그러다가 예, 일제 때 나라를 뺏기고 처음으로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가르치고 해야 돼서 국어연구학회를 네. 이름을 네, 배달 말글 모둠이라고 처음에 지었었어요. 네, 그랬다가 한글모라고 바꿨어요. 한글모. 예, 이거는 한글 뭐 연구 모임이라는 뜻을 줄여서 지은 거예요. 네, 이때 1911년 이때 한글이라는 이거 안 처음으로. 되겠다. 우리 글자에 떳떳한 이름을 지어주자 해서 한글이라는 것을 일단 주시경 선생님이 국어연구학회 지금 한글학회예요. 조선학회 그것을 한글모라고 바꿨듯이 그때 주시경 선생이 뭐 또 어떤 분이냐면 우리 말에도 국어가 이제 일본 말이 돼 버렸잖아요. 당신은 예. 그러나 이제 조선어 뭐 네. 그 옛날 참 망한 그런 쪽에서 우리 말에도 우리 한글과 마찬가지로 우리 토박 말로 떳떳한 이름을 지차해서 한말이라고 네. 지었어요. 그래서 한말이라는 이름이 일제 때 시에도 나오고 한글 그렇게 했는데 한글은 한글 맞춤법 한글날 이래서 그 말은 뿌리를 내렸어요. 근데 한말이라는 거는 아직 못 내렸죠. 그렇죠. 아직도 조금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했는데 그 한글학회 안에 한글 운동단체가 한글 문화협회 이렇게 했던 것을 한말글 문화협회로
바꾼 그렇게 게 해서 바꿨다는 거죠. 우리 말이라는 한 네. 말도 살리고 네. 그래서 한 말을 그렇게 한 일이 근데 있습니다. 당시 예. 이제 근데 조선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그 한이라는 한글 한말을 강조하는 의미는 뭔가요? 아, 그때 주시경 선생님이 저희가 짐작에는 네. 우리 토박이 말을 우리 글자로 이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주시경 선생님은 당신 이름도 성까지 다 저기 한흰샘이라고 바꿨어요. 네. 그리고 아들, 딸 여러 사람들 전부 토박이 말로 이름을 바꾼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글, 한글, 한말. 그래서 우리 토박이 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해결책은 이 문제, 한자 전쟁처럼 이제 70년 또 몇천 년 동안 우리 한문 쓰던 것을 벗어나려면은 토박이 말을 살려 쓰고 이분처럼 우리 말로 이름도 짓고 네. 우리 글자로 쓰는 그런 적는 국어 생활의 해결책입니다. 일제 때 사실 우리가 주권만 뺏긴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우리 순수한 토박이 말을 많이 뺏겼잖아요. 특히 지명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아까 제가 뭐 대전 같으면 옛날에 한밭이라고 그렇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대전으로 거기 보면 버드네를 또 뭐 유천 이렇게 바꾼다든가 그 정말 많은 말들이 그 한자어로 일제시대 때 바뀌었는데 해방 이후에 그걸 되찾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게 그게 근본입니다. 그걸 우리 국민도 알아야 되고 제가 그래서 신라 때 설청으로부터 세종대왕 주시경 이런 게 다 우리 말 독립이라 뭐 독립운동이라 그렇게 쓰는 걸 얘기하고 끄트머리에 저도 지금 우리 말 한글 지키고 살자는 게 그 정신을 이어가고 살리자는 건데 우리가 국민들이나 교육부 정치인들, 교육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1945년에 나라 땅만 되찾은 게 아니고 광복된 게 아니에요. 우리 말을이 그때 광복되었습니다. 광복. 그런데 그 이제 살았는데 그걸 살리질 못했어요, 지금. 그건 아주 잘못된 거. 이제라도 그 광복 70주년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우리 일본으로부터 해방 70주년, 풀려난 거 70주년은 우리 마을글이 광복, 빛을 보고 우리 마을글이 해방된 게 70주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풀려난 우리 말을 우리 글자 살리질 못하고 안고 있었죠. 그러나 많이 노력해서 많이 지금 우리 말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진정한 거죠. 광복이 안 된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광복 70주년에 일본 식민지 때 길들고 사용하던 일본 전문용어, 학술용어 한자 말을 계속 쓰자고 초등학생들에게 그걸 길들이자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변개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일제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죠. 되돌아가자는 것이고 제약이고요. 못난 네. 짓이고 바보 짓입니다. 60년대 우리 글자 좋은 게 있는데 왜 복도는 일이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교육부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방송 자료 준비하면서 사실은 초등학생 보고 이런 교과서를 공부하라고 이게 우리가 요새 이렇게 만든 자료예요. 64년 교과서를 보고 저부터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 한자말을 이렇게 또 써놔서 괜히 복잡하기만 하지. 일단 지금 한글로 된 교과서와 한자 병기가 된 교과서를 보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아이들부터 일단 책 읽기가 겁날 것 같아요. 책에 한자 보이죠, 한글 보이죠. 그거를 생각이라는 눈이 보이면 생각이 머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생각이. 그럼 글도 읽을 때도 불편하고요. 뜻을 이해하는데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한자 병기 하자는 건 그때 60년대로 되돌아가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일제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거고 더는 조선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거냐. 이런 참 누가 시대착오적인 좀 생각을 하는지 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조정래 쌤이 굉장히 그래도 힘을 실어주고 계시네요. 바로 그게 우리가 그래서 조정래 선생님 뵌 건데 지금 한자 병기니 혼용이니 일본식 그런 그 용어에서 해방되고 독립하는 길은 바로 토박이 말을 살리는 길입니다. 조정래 선생님처럼 그게 이제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이니 아리랑 같은 책을 보면은 한자 말보다 사투리지만 전라도 사투리 토박이 말이
그럼요. 거의 다 토박이 네.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문학작품도 모든 글도 그렇게 우리말로 쓰면은 그 토박이 사투리여서 이제 그 지방이 아닌 사람은 조금 이해 못하는 조금 뭐라고 할까 낯설기도 하지만은 그 소설책 다 재미나게 읽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문서고 교과서고 문학작품이고 시고 우리 토박이 말 쉬운 말로 쓰면은 바로 우리말과 글이 뿌리 내리고 우리 자주문화가 우리 마을꽃이 펴서 우리는 진짜 저는 몰라보게 불처럼 일어난다 발전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일본 그 식민지 세대가 일본 한자말 일본처럼 한자 혼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끈질기게 방해를 했지만 그런대로 한글 전용이 돼서 우리 국민이 1945년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이었는데 지금 다 알잖아요. 네. 국민이 전부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또 누구나 시도 쓰고 소설도 쓴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 한글 쓰기 반세기 만에 우리 네. 국민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그럼요. 그래서 그 바탕에서 민주주의와 경제도 빨리 발전했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라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당연히 한글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발전한 거라고 보고요. 네네. 사실 또 그래서 거기에서 요즘 한류라고 해서 우리 문화가 네네. 음악이나 연속극이나 이런 게 뭐로 만듭니까? 말글로 만들잖아요. 네네. 그만 국문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우리 대중문화지만 그게 꽃펴서 외국으로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 바탕에는 바로 한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품도 나오고 국민들이 같이 다 즐기고 그것이 외국까지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자꾸 일제시대에 쓰던 그 일본 어려운 한자말 또 조선시대 옛날 수천 년 동안 쓰던 한자 그걸 자꾸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말을 살리고 없으면은 쉽게 우리 토박이 아까 한글이나 한말이라는 이름도 짓듯이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우리 글로 우리 말로 문학작품 또 교육을 하면은 우리는 빨리 발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가장 독일의 문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가장 그 민족적인 거지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 말과 글인데. 네. 하여튼 제가 조정근 선생님 글 보고 참 굉장히 멋있는 분이다. 왜냐하면 한자를 옆에 안 써도 이해 못할 말이 없습니다. 왜 교육부가 나서서 아이들을 학대하려 합니까? 뭐 이렇게 아주 일침을 바로 가했고요. 그분이야말로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본인 그 문학 작품을 그 교과서에 실은 다음에 한자 병기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럼 내 작품은 빼라고 하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바로 그게 당연한 거고요. 네. 그분 생각이나 말이 정상이죠. 비정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빨리 비정상을 정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초등학교 한자병기 그 정책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운동본부도 굉장히 더 바쁘게 활동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조금 언급하셨지만 8월 12일에 국회 토론회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또 13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이 또 계획되어 있네요. 앞으로 우리는 계획을 좀 사실 설명해 우리는 주시죠. 정말 정상으로 처음에 건의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교육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같이 토론자에서 토론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대통령한테 찾아가자는 겁니다. 우린 진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잘못된 거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참 하나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게 무슨 꼭 우리 한글 단체나 교육 단체 또 저같이 일반 사람만이 할 일입니까? 이 무더운 떼약볕에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슬픈 일이고요. 제가 저 활동을 하면서 한국 신문에서는 말하자면 인터뷰 어떤 기사 적어자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일본 신문은 저한테 취재 요청이 몇 번 왔는데
내가 지난번 교육부 갈 때 그때 거기 와라 해서 거기까지 쫓아왔었어요. 그러나 거기 우리 서명하고 활동하고 교육부 그 사람들 만나느라고 시간이 너무 지나서 못하고 말았거든요. 국내 언론보다 외국 언론이 왜 일본이 전에도 그랬어요. 전에도. 네. 왜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민감하고 그렇겠습니까? 네. 이거는 제가 국민들에게 하나의 질문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여튼 대표님 제가 볼 때 처음에 아까 방송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글 지킴이시고 또 한글 독립군이시고 한글 으뜸 사랑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글 사랑 운동에 매진하는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남달은 1963년도에 사실 이번과 똑같은 박정희 대통령 때 한자를 갖다가 교과서에 병기하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깨달았고 교육이 살기 위해서도 우리나라 결의가 살기 위해서도 제가 농촌운동도 했는데 그렇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서는 잘 살 수가 없거든요. 국민이고. 그래서 모든 문제에 먼저 할 일이 말글을 지키고 제 말글을 살리고 바르게 쓰고 빛내는 일이다. 그런 것을 깨닫고 50년 전에 65년도에 김윤경 교수님한테 편지를 제가 한 일이 있어요. 이건 그게 그럼 예산 농구 시절인가요? 졸업하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이건 아닌데 내가 농사를 지려고 했지만은 그게 아니라 대학에 가가지고 이런 잘못된 정책, 특히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 살리는 일을 하고 싶고 이 일에 내 일생을 걸고 싶다. 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고 편지를 했어요. 김윤경 교수님이 답장을 바로 하셔가지고 이거야말로 모든 어느 일보다 먼저 할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꼭 이제 나는 조금 있으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텐데 든든하다 잘해라 그런 말씀 편지를 받고 저는 요새 이제 어떤 무슨 적으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렇게 어떤 그 감격한다고 할까 깜짝 머리가 치솟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고서 내 이 일에 일생을 걸겠다 다짐은 그것이 진짜 지금 50년 딱 됐습니다. 일생을 난 여기에 했는데 누구보다 이제 한글을 다 사랑하지만은 난 사랑한다. 그리고 이건 지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해왔죠.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 보면서 굉장히 놀랍고 존경스러운 게 아까 김은경 교수의 편지글을 보고 이제 내가 한글 운동에 뛰어들겠다. 그 마음도 대단하셨지만 그 이후에 한 번도 변함없이 50년을 외길 인생을 그대로 이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독립운동하듯이 걸어왔다는 게 대단하신데 그런 어떤 힘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것은 하여튼 제가 남달리 이제 느꼈고 다짐도 했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제가 이름을 학생 때 한글 이름 표기 운동을 했습니다. 서울대 국어운동 학생가 시작했지만은 제2대로라는 이름은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렇다면서. 한글 대학생 때. 그리고 호적도 바꿨고. 그거는 사실은 한문 뜻도 있지만은, 나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 하는 내 인생 철학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농촌 대학생 때 농촌운동, 민족운동 차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고, 한글운동, 국어운동, 이걸 내가 죽는 날까지 꼭 이걸 하나 하고 이름에 담고 가겠다 다짐을 했어요. 근데 그 이름을 계속 쓰다 보니까 그의 젊은 날의 그 다짐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고 이름이 저 개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했지 않나. 이름까지 바꿔서 내가 이름까지 바꿨는데 그리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이대로인데 포기할 수 없다 그러고 또 이런 일을 활동할 때 저는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런데 한글학회 중심으로 많은 우리 지도자, 학자분들이 한글을 지키려고 저 반민족 세력과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럴 때 젊은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데 버쩍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대로. 무슨 일 있으면 뭐 이렇게 하면은 이대로 오라고. 이대로 부르면 된다고.
학생 때부터 우리가 네. 그래서 그냥 또 놔두지를 않았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어떤 그런 뭐가 있으면은 제일 앞에 가서 소리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제 결심이 굳으니까 네. 그런 게 뭐 부끄럽다든지 또는 아니라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뭐 이대로 대표님이 이렇게 고생하신 거를 그 역사는 기록할 겁니다. 우리가 주시경 선생님이나 외솔 최원배 선생님의 그 공을 잊지 않는 것처럼. 예. 그렇게 되길 저도 바라고 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네네. 사실 이제 저도 늙었어요. 글씨도 안 보이고. 네. 근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국민 여러분이나 이제 정치인, 학자, 공무원 여러분한테 이게 왜 이름 없는 백성이 자꾸 이렇게까지 수십 년, 일생 동안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그리고 우리 말이, 글이 있는데 지금 나라 말고는 이름도, 말도 하나 못 만듭니다. 그런 전문가도 없고, 이제 부끄러워하고, 힘이 있고 똑똑하고 잘났으면은, 제 나라 말글이, 제 나라 정부의 학자에서 이렇게 푸대접 받지 않고, 잘 살아나가지고, 우리 후손들은 우리 말글로 교육도 하고, 글도 쓰고,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희망이고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더 많은 분들이 또 그리고 애써주시고. 이제 저는 이거 하나의 단순히 그게 아니다 해서 이건 제가 무슨 큰 학자, 학술분 저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진짜 한글이 훌륭해서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말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한글이 있다는 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나 지도자, 정치인들은 오히려 우리 거를 경시하죠. 우습게 무시하고. 알아요. 이건 아니다 이거죠. 지난 5천년, 수천년 동안 중국 한문을 우리가 글자값 쓰고 잘 이렇게 배워서 써먹었지만 이제는 이 한글을 우리부터 써가지고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중국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항상 거기에 쓰게 하고. 저 혼자 그냥 생각인데 일본은 쓰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 하도 미워가지고. 그래갖고 세계인들에게 이 편리한 글자, 로마자가 좋다고 쓰듯이 쓰게 그런 날이 해주셨으면 그런 날에 오기를. 그런 날이 정말 바라고 왔으면 빕니다. 네. 오늘 하여튼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일본인과 중국인 그리고 우리 한국인 과연 얼굴과 외모로 구별이 되게 이거 다시 처음부터요? 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본인과 중국인 그리고 우리 한국인 과연 얼굴과 외모로 구별이 될까요? 거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 그 사람이 쓰는 말과 글을 봐야 비로소 구별이 됩니다. 그만큼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말과 우리 글은 우리 결의의 얼과 영혼이라고 하겠습니까? 방송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것처럼 이호덕 선생님이나 외솔 최원배 선생님 같은 분은 말은 목숨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한글은 누가 뭐래도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고 무기이고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난 이명박 정부는 영어 몰입 교육으로 한글 문화를 어지럽히더니 또 박근혜 정부는 한자 병기로 한글 문화를 어지럽히려 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교육부입니까? 참 개구리 대신 황소 개구리를 키워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정말 걱정입니다. 둘러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한글 시대이고 한글 세대입니다. 한자 병기는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자는 어리석은 짓이요 우리 결의 영혼을 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셨겠지만 두 글자를 병기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일본이라는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자 병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먼저 프랑스에 가보셔서 프랑스의 모국어 사랑을 한 수 배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